2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요거 외워야 됩니다. 필요적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그래서 네 가지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요건 교재에는 없어요. 네, 교재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모역, 세액.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요? 이거 아닌 거 찾으면 되니까. 책 보는데 공급 연월일 나오더라고요. 예. 예, 공급 연월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예. 공급 연월일. 그래서 근데 공급이 아니고 뭐예요? 작성이죠.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에 사후관리 거기 위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근데 최근 시험 문제에 적어 나왔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2일 나왔어요. 근데 이거 왜 나왔냐면 이게 6월 달까지는 3일이었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개정되면서 2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 되면은 당일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 인적사항부터 해서 범죄가 있었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 다 떠요. 그런 거 확인하고 발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날짜는 다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일주일 걸렸어. 그래 뭐 3, 4일 이러다 나중에는 당일.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직접 갔어야 돼. 그럼 나중에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 신청 가능. 이런 식으로 다 바뀌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 좋아해서 이런 거 바뀌는 속도가 빨라요, 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요거는 둘 다 정정사유예요. 정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수정사유라고도 하는데, 회계에서나 그 세법은요, 너무 쉬운 용어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정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쉬운 말 많은데 꼭 어렵게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하죠. 그 지식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남 못 알아듣는 걸 대빵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김구라 씨 다 좋은데 그때가 제일 싫어요. 라디오스타 이런 데에서 게스트 나오잖아요. 대화할 때 꼭 어려운 말 써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화나게 웃어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배운 사람들이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는 잘 나갔었던 사람이야. 나는 너네보다 위에 있어. 이걸 되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구라 씨 다 좋은데 난 그게 별로야. 그 다음에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요거 시험 문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도 요것도 폐업사유예요. 근데 요것도 원래 전제 조건은 개인 사업자긴 합니다. 요 두 개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 과세거래. 과세거래 세 가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여기까지는 우리 외웠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기 246페이지 가운데쯤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토지는 면세입니다. 사고 파는 건.
그 다음에 어음, 수표 등 화폐 대형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돈처럼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10,000원이요 그러면 10,000원만 주잖아요. 왜냐면 물건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꿀 때 11,000원 안 주잖아요. 네, 왜냐면 부가가치세 낼 필요가 없어요. 돈과 관련된 것들은.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회계세무 다 잘 나옵니다. 간주공급.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간주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요. 자가공급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면세사업의 전용,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거기 밑에 박스에 있어요. 그래서 자가라는 게 뭐죠? 내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세사업의 전용은 왜 간주공급이냐면 이 간주공급의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물건 살 때 매입세액 빼줬잖아요. 매입세액 빼줬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세액을 걷어야 되죠? 매출세액을 걷어야 되죠. 근데 매출세액이 안 나와. 그럼 국가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세법이라는 거는 세금을 걷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면세사업의 전용이 뭐냐면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뺐어요. 근데 면세에 써버리면 매출세액이 없죠. 왜냐면 면세는 0이니까 세액이.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너는 매입세액으로 뺐는데 매출세액이 없네. 너 이거 면세에다 썼네. 그러면 이거 과세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플러스가. 근데 플러스가 없으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이건 뭐냐면 만약에 사장님이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뭐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근데 사장님 자동차가 펑크가 났어. 그럼 냅둬요? 아니죠. 타이어 교체해 주잖아요. 근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왜냐면 사장님 거 바꿔주고 사장님한테 20만 원이요 그러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네. 농담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이것도 돈 안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타이어 샀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뺐어요. 근데 타이어 교체한 다음엔 돈을 안 받았어. 그럼 매출세액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를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해요. 쉽게 적어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본사가 있으면 지사가 있잖아요. 요 뭐 지사는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본점에서 지점이나 이런 쪽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근데 그 물건을 보낼 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넘겨주면서 우리가 유통 단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계 넘어갈 때마다 뭐를 붙여서 팔죠? 이익 붙여서 팔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에서 그냥 준 건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안 해요? 이거 공짜로 준 거 인정을 하면은 국가에서 걷어들일 세금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론은 셋 다 매출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선 이런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장난칠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팔면은 세금 안 낸대 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쓰려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까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카드로 하면 10% 더 내셔야 돼요. 현금으로 하면은 10% 안 받아요. 이런 것도 원래 불법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팔아요?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니까.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에서 보셔야 되는 건 요걸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거 다에 보시면 경조사. 그래서 경조사예요.
그래서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얼마 이하여 10만원 이하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회사에서 물건으로 줄 수도 있어요. 회사 물건 중에 하나로 경조사 때. 근데 얼마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10만 원까지는. 근데 10만 원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3만 원짜리 받아서 3만 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 계정이라고 써 있죠? 1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만약에 13만 원짜리를 줬으면은 3만 원에 대해서는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있냐면 이거 만약에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요 이런 장난 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건설회사야. 근데 얼마를 주든 상관없대. 그럼 직원들한테 집 한 채씩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주는 거죠. 주는 척해서 뺏어와갖고 다른 데다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법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 장난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이 느려요.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거기에서는 가액 견본품에다 밑줄 치세요. 견본품이나 아니면은 광고 선전물이나 아니면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 다음에 마일리지, 요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견본품 줘야 되죠? 광고해야 되죠? 증정품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도 똑같아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냐면 이런 건 함으로 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만약에 내가 화장품 가게를 오늘 만약에 화장품을 살 거야. 그러면 화장품 가게에서 뭐 하나 준대. 그러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샘플 많이 줘. 그러면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 갖고 물건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마트 갔더니 마일리지 2배로 주겠대. 그러면 그 마트로 가잖아요. 네, 마일리지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왜냐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거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조금 손해는 보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우리가 폐업하게 되면은 남는 물건 있다, 없다? 있다. 그 남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폐업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하기도 힘들지만 망했을 때에도 뒷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죠. 외국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저기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돈을 걷어놓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하시는 그 회사들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걷어서 실패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빚 갚아준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 망했어. 그러면 넌 끝이야. 거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잠도 안 자고 일만 하거나 뭔가가 있어서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자체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그만큼 실패하는 사람도 어때요? 많죠. 그래서 어저께 아시는 분 명동가하고 사진 찍은 거 보내줬는데 그 명동에 화장품 가게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 메인 스트리트 쪽에 화장품 가게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사진 보니까. 네.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그 이니스프리 거기 빼놓고 거의 다 문 닫았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 장사였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이 요즘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조금씩 다시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못할 거예요, 조만간은. 저도 명동 가본 지 한 5, 6년 됐어요. 예전에는 좀 몇 번 가봤었는데. 저기 때문에 갔죠, 뭐 남산타워. 명동 지나서 남산타워 올라갔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 갔었고 와이프랑 한 2, 3년 전에 한 번 갔었구나.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갖고 밥 먹으러 한 번 갔죠.
그 다음에 폐업해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있냐면은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이것도 장난칠 수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내면 남들보다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물건을 산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해요. 근데 폐업해도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나는 세금 안 내니까. 그 다음에 248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건 네 가지 있었죠.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그 다음에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래서 물납은 세금은 원래 현납이에요. 현금으로 내는데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것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상속을 받았는데 집만 5채 받았어. 세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집 팔아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이 집 자체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물건으로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납.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왜 세금을 안 내도 되냐면 물건으로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물건으로 납부를 안 하겠죠. 그래서 세금을 안 걷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아직 발생 안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랑 담보랑 연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담보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이 집 넘어가죠. 네, 넘어가게 되면 요로 가는 거예요. 공매나 뭐요? 경매로. 네,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와갖고 강제로 파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팔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를 내래요? 세금을 내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이거는 내가 이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사간 사람이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업자잖아요. 근데 나는 다 팔았으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저기 250페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세법에서 안 본다는 얘기는 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의 간주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무상공급이라 그래요. 뭐 간주공급이나 무상공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간주라는 게 돈 안 받고 파는 거잖아요. 돈 안 받고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무상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를 공짜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공짜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재화의 무상공급은 세금 내셔야 돼요. 이게 간주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라고요? 간주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재화는 하나당 얼마인지 알기가 쉽잖아요. 대부분 물건이니까. 근데 용역은 대부분 서비스거든요. 그러면 공짜로 일했다 그래서 세금 얼마 내시오 이런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근데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 그러면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친인척. 항상 누구든지 다 이 친인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50억도 친인척 때문에 문제 발생한 거죠? 아들. 맞죠? 네. 윤석열도 와이프하고 장모님 때문에 문제 발생했었잖아요. 다 누구가 문제예요, 항상? 친인척이 문제예요. 왜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합법적인 게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에서 공짜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근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 이거 인정해줘 버리면은요, 예, 사돈의 8천까지 공짜로 빌려줬다라고 하고 실제는 다른 사람한테 뒷돈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막는 거예요. 이 간주제도가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좁아지겠죠. 이걸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빠져나가게끔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자들 있죠. 예. 설마 세금을 다 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을걸요? 월급쟁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숨겨요, 안 숨겨요? 숨겨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예, 연락해서 물어보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내? 예, 이런 거 다 확인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다 막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튀어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그쪽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쪽 세계 아닌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랬다가 뉴스에 나오면은 예, 저런 방법도 있었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몰랐었던 거니까. 근데 그쪽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래요. 그래서 저기 누구였지? 그 난리 났었던 그 뭐냐 법무부 장관 있었잖아요. 후보. 누구였더라? 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어쨌든 그 딸 한 번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표창장. 예. 맞아. 조국. 예. 조국 딸이 이렇게 간 루트 있잖아요. 대학 이렇게 편입해서 간 루트. 그 강남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하나의 루트래요. 예,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의 루트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터진 건데, 우리만 난리친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만. 왜냐면, 저 모르는 방법인데, 저렇게 해서, 했네? 근데 원래 그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대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기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좀 잘 살았을 때 강남 쪽에 살았었대요. 저거 원래 저 방법이 있다고. 저게 원래 하나의 루트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정보들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외부에 누설되면은 다 알게 되면은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방법은 루트가 이제 막혔을 거예요. 조국 장관 사건 터지면서. 그럼 이제 또 다른 루트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그 뭐냐, 전 안 봤는데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무슨 캐슬이었죠, 그거? 네, 스카이 캐슬. 그게 실제 이때잖아요, 있기는. 강남 쪽에. 그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래잖아요. 그럴 것 같긴 해.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쪽하고 관련이 없죠. 왜냐면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왜냐면 나는 모르던 거니까. 그 다음에 저기 250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주거래 우선주의는 말 그대로 주된 거래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건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내가 책을 샀어요. 근데 여기에 CD가 들어있어. 그러면 책은 면세, CD는 뭐라고요? 과세. 근데 여기에서 주가 책이니까 전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면세로. 그 다음에 음악 CD가 있고 그 안에 책자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음악 CD는 과세. 그 다음에 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근데 여기에서 주는 뭐죠? 음악 CD죠? 그러면 음악 CD니까 전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과세로. 그래서 주된 거래에 쫓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252페이지 별표 3개요. 여기 잘 나와요.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공급 시기. 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로 작성할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날짜에 따라서 세금 내는 날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3월 31일이냐 4월 1일이냐 하루 차이죠. 근데 그 하루 때문에 세금은 3개월 후에 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늦게 내려고 안 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돼갖고 10배 이상 불릴 수도 있죠. 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예 투자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청사진을 그립니다. 내가 이거 100만 원 넣으면 1억이 될 거야. 1억이 되면 뭐 하지? 그럼 저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살 때마다 1등 되면 뭐 하지? 일단 빚을 갚을까?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는 재미로 로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설마 내가 1등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마인드거든요. 누가 벼락 맞으면 벼락 불똥 좀 튀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인드. 그리고 그 벼락을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제로는 아니잖아요. 0.0000 몇 프로일 뿐이지. 근데 그 0.0000 몇 프로의 인생을 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로또는 인생을 거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밥 한 번 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뭐, 차이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 있죠? 카드로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카드가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할 때 할부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왜냐면 2번에 장기 할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할부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건 주고받았을 때 뭐 했다? 팔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하거나 외상으로 하거나 짧게 할부하면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해도 큰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묶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얘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는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예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중간에 주는 거예요. 완성도는 완성이 몇 프로 됐느냐. 그래서 뭐 30% 완성하면 1억 줄게. 50% 완성하면 1억 줄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누어서 줘요? 금액이 뭐 하니까? 크니까. 그래 한 번에 내라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받기로 했을 때 그때 뭐 해라? 내라. 왜냐면 받기로 했으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해라? 납부해라. 근데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부가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내요? 3개월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뭐 해야 돼요? 걷어야 되죠. 근데 왜 3개월에 한 번씩 내냐면 1년에 한 번씩 내라 그러면 금액이 너무 큰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걷는 거예요. 네, 실제로 못 받아도 계약서에 있으면 원래는 돼야 돼요. 일단 법에는.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로 못 받으면은 조금 뒤쪽에 나오는데 적어 있어요. 대손세액공제라고. 못 받으면은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왜냐면 못 받았으니까 내가 미리 냈어. 못 받았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죠.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 뭐 됐을 때요? 당연히 성취됐을 때가 맞죠. 그 다음에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줬을 때는 그 만들어준 거를 내가 뭐 했을 때요? 받았을 때 그때 뭐 줘라? 돈 주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전화하고 상대방이 물건 다 만들었어요. 돈 주세요. 그럼 그때 돈 주면 안 돼요. 받고 돈 줘야 돼요. 왜냐면 물건을 개판으로 만들었어. 그럼 돈을 안 줘야 이거 다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거 AS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 먼저 주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먼저 줬어. 받았어. 여기 별로야. 다시 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얼마요? 이게 꼭 붙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해요. 왜냐면
AS 해주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다 쓰는 게 가장 어때요? 안전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큰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특약 같은 걸 좀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예요. 네. 근데 뭐 특약 넣어도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덜 빠져나가려면은 특약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고 확인해서 넣어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한참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뭐지? 그 뭐더라? 예전에 그 장혁 나왔었던 장혁이었나? 그 뭐지? 노비 도망가는 그 영화 뭐였어? 예? 아 추노. 그래서 알바생들 예전에 많이 도망갔었잖아요. 그걸 무슨 짓 한다 그래요? 추노 짓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또 열심히 인터넷에다 올려요. 예. 나 저기 뭐지? 고깃집에서 일하는데 7시에 추노 짓 했다. 택배가 제일 네. 많은 거. 근데 택배는 추노 짓 할 수 있어요. 전 해본 적 없는데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미쳐버린대요. 아니 근데 차 타고 버스 타고 아니요, 그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새벽에 그냥 혼자 와서, 걸어가서 택시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힘드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욕하고 막 그러니까. 예, 느리다고 욕할 테고, 빨리빨리 못한다고 욕할 테고. 예. 근데 또 잘 버티시는 분들은 잘 버텨요. 왜냐면, 그게 돈은 또 된다라고 하니까. 원래 일 힘들면, 힘든 만큼 챙겨줘요. 왜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적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 나가면 얘 다음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챙겨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도 운영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쿠팡 일이 만약에 50이야, 난이도가. 근데 50에 안 만든 돈을 줘. 그러면 아무도 안 가죠. 50에 맞는 돈을 주거나 50 이상인 돈을 주면 가는 거죠. 맞잖아요. 어떤 일이든 다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노동 강도가 60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돈을 안 줘. 그럼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근데 이러면 다니죠. 노동 강도 10인데 월급은 50 정도 줘. 그럼 다니는 거죠. 룰루를 알라니까. 그런 데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폐업도 잘 나와요. 폐업 나오면 폐업하는 데. 그리고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했을 때요? 인치, 꺼냈을 때. 왜냐면 내가 돈을 받아야 세금 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세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고 소비자 돈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건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으로 바뀌어요. 요 환가일이 언제냐면 환전. 우리 외국 돈 받아갖고 환전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환전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짜가 빠르냐. 그 다음에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그래서 이거는 왜 있냐면은요. 딴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수출은 일반적으로 외화잖아요. 외화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회사들 노래 부르고 있어요. 왜요? 달러가 올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달러가 떨어지고 있어. 그때는 수입하는 회사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왜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다 저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양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산장수는 뭐가 와야 좋은 거예요? 비가 와요. 근데 비 안 오면 우산장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참고로 성선설을 믿어요.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나를 나쁘게 바꾸는 거지. 다 나쁜 사람은 없다. 전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근데 어떤 분은 또 성악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나쁜데 살아가면서 착해지는 거다. 근데 저는 착한 사람이 나빠진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서 저도 대학 졸업하고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더 착했고 지금보다 더 순수했고,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순수하고 착하면 바보야.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중에서도 그런 바보가 없었다라고 생각될 정도.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